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어디서도 다루지 않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에 이제 TV 틀면은 원자재 강세다, 뭐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된다, 그리고 농기계 관련주가 아주 K 농기계에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각광받으면서 관련 주식들 계속해서 연이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가 뭐 기업명들은 익숙한 기업이 좀 있지만은 이 산업이 어떤 산업이다, 어떻게 돌아간다, 왜 해외에서 잘 나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팀장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LS 엠트론의 트랙터 사업부에서 마케팅팀 담당하고 있는 박성환 부장입니다. 오늘 뭐 이사님하고 좀 관계가 있어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글로벌 농기계 시장을 좀 분석을 하고 또 K 농기계 업체 전망에 대해서 좀 아주 브리프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LS 엠트론, LS 트랙터잖아요. 근데 LS는 알지만 LS 트랙터 약간 생소하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 LS 그룹에서 한 7개 정도 계열사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 중에 이렇게 한 섹터이신 거죠? 네네. 네. 간략하게 LS 그룹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LS는 과거 이제 LG에서 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LG가 LS와 GS, LG 이렇게 세 개의 회사로 분사를 했는데요. 그중에 이제 LS 안에도 뭐 많이들 아시는 LS 뭐 전선 아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산전이었는데 산전. 지금 그게 회사가 LS 일렉트릭으로 바꿨고 LS 엠트론 저희 회사 네. 그리고 예스코 예스코 우리 네네 그리고 이원 뭐 이런 회사들이 쭉 있고요. 저는 이제 그 안에 LS 엠트론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거든요. 뭐 트랙터 사업부도 있고 사출 사업부도 있고 전자부품 사업부도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속한 거는 이제 트랙터 사업부. 트랙터 사업부. 예, 네. 거기에 있습니다. 진짜 오늘 뭐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내용이 진짜 많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옛날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사실 뭐 농산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을 해외 원조를 받았던 나라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해외로 원조를 하고 있는 유일한 전 세계 중에서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농산물 같은 것들은 우리가 원조를 또 많이 받았었는데 네네. 70년대 그쯤 아니었나요? 이게 이제 좀 보급되기 시작한 게?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네. 농기계라는 컨셉이 들어와서 그렇죠. 사용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전에는 사실 소가 밭을 갈고 정말 딱 그런 그림을 생각했었고 네네네. 또 일본 제품을 그때 또 사용을 했었다면서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기계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었으니까 네. 우리보다 조금 앞서 있었던 일본이 우리 조금 네. 조금 왜냐면 환경이 비슷해요. 일본도 쌀을 먹기 때문에 그 농업의 환경이 거의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가져다가 이제 쓰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오히려 완전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네. 앞서 있는 그런 상황으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뭐 미국에서도 이제는 일본산 안 쓰고 한국산 줄 서서 기다려서 지금 구매를 하고 있다. 이런 리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트랙터라고 하면 저희가 이것 먼저 생각이 나겠죠? 제가 저 사진을 하나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저기 보시면 전원일기. 일단 농기계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올드 패션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 다행인 건 제가 경운기 사진을 갖고 오긴 했는데 저 시동 걸어 보셨어요? 부릉부릉 이렇게. 저는 그 세대까지는 아니에요. 그 세대는 아닌데요. 네. 저 앞에 아이가 타고 있잖아요. 네. 저 정도 수준이라고 다들 생각을 한다고요. 아니면 그렇죠. 뭐 홈이나 뭐 경운기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농기계가 그건 완전 옛날 이야기고요. 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심지어는 뭐 드론도 당연히 나오고 뭐 IoT도 쓰는 거고 네. 굉장히 어드밴스드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기계가 어떻게 보면 농기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홈이 아니에요. 저 경운기 홈이 아니에요. 타보고 예. 그리고 최신 트랙터도 타봤거든요. 근데 경운기도 생각보다 빠른 거 아시죠? 되게 와일드하고. 뭐 이따가 다시 좀 말씀드리긴 할 건데 네. 한국 시장에서 경운기가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 한번 빠지면 이거 사고 많이 나죠? 사고 많이 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타시니까 네. 운송용으로 쓰시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넘어지면 대형 사고가 나니까 한국에서 이제 그걸 좀 없애고 있고 지금 아예 없앴고 네. 그 대신 이제 트랙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트랙터는 굉장히 안전한 기계입니다. 네. 랍스라 그래서 이제 혹시나 넘어지더라도
탑승자 공간을 좀 유지할 수 있게, 보호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장치들도 있고, 또 캐빈이라고 해서 우리 자동차처럼 이 실내를 보강을 해서 넘어지더라도 절대로 다치지 않게. 절대로요? 예, 절대로. 이 랍스 테스트를 하거든요. 네. 위에서 엄청 그 큰 쇠구슬을 떨어뜨려요. 떨어뜨려서 안 찌그러져야만, 이제 팔 수 있으니까. 그런 테스트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기계가 됐고, 그러니까 속도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40km 정도 나와요. 40km 그러면 굉장히 느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트랙터입니다. 뭐 짐을 싣고 뭐 5톤, 10톤의 짐을 뒤에다 싣고, 네. 시속 40km 달린다고 치면 굉장히 빠르고 뭐 위압감이 들 정도로 좋죠. 이렇게 이제 보면은, 농기계 산업, 뭐, 농업의 변화,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 인류의 전체적인 역사를 봐서 농업을 또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걸로부터 조금 뭐랄까 촉매제를 만나서 편안해지기 시작한 게 바로 이 트랙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농업을 할 때, 그러니까 네. 과거, 아주 예전에는 뭐 아까 말씀하신 소를 쓰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게 소를 썼다는 건 사람이 인력을 썼다는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 했다는 건데, 그 이후에 이제 기계화가 되는데, 아까 경운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보행형 기계. 그러니까 앞에 기계를 끌고 있지만 뒤에서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는. 그래서 보행형인데, 그 다음으로 올라간 게 승용형. 기계를 이제 올라타는 거죠. 네. 올라타면서 뭔가 작업을 하는 이 순서가 지금 이제 끝까지 가 있는 거고, 그 작업을 뭘 하느냐? 그럼 경운. 그러니까 땅을 가는 거. 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이앙이라고 해서, 네. 우리, 그 세대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네. 우리 그, 못줄 잡고, 저 뭐 심고 이거. 해봤죠. 또 농활 이런 데 그치. 농활 할 때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예. 그 이양을 사람 손으로 했는데, 지금 네. 이양을 사람 손으로 하지 않아요. 이양기가 있는데, 이양기에도 GPS가 달려 있어서,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침대 같네요. 이게 한 번 해봤는데. 정확하게 반듯하게 가고, 돌아오고. 일단 삐뚤빼뚤하게 가지고, 네. 허리랑 목이랑 손목이랑, 힘들죠. 이거 뭐 허벅지 다리까지 뾱뾱 이렇게 흙이 찐득찐득하니까, 그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계도 이미 100% 기계화가 됐어요. 이제 안 하나요? 예, 그렇게? 이제는 농활 가도 그런 건 안 시켜요. 예. 그리고 이제 심어서 자랐으면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옛날 생각해보면 또 이거 잡고, 낫 해가지고, 네. 볕단 쌓고 이랬는데, 네. 이제 그건 없고, 이미 콤바인이나 콤바인 하베스터라 해서, 네. 그 수확까지도 다 기계로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농업에서 인력으로 하는 부분들은 많이 진화했어요. 특히 이제 벼농사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한 99%가 기계화 됐어요. 그렇게나 많이요? 예. 그러니까 농업 전체가 아니고 벼농사에 한해서는.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조금 기계화가 덜 된 게 이제 밭농사. 네. 밭농사는 아직 기계화가 조금 안 돼서 한 50%에서 한 60% 이 정도 기계화가 돼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정부에서 밭농사에 기계화를 하도록 약간 유도하는 정책을 쓰기도 하고 있고, 우리 회사에서도 좀 그런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걸 가지고 나오셨어요. 자, 오늘 박성환 팀장님께서 특별히 레어템이죠, 레어템. 비쌉니다. 네. 이거 시중에 판매도 안 하는 네. 건데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건 어떤 종류인가요? 이걸 조금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서 미국에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트랙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나누면 네네. 맨 좀 가장 작은, 우리가 이제 서브 컴팩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그 트랙터를 모형을 만든 건데요. 보통 트랙터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타고 있고 핸들이 있는 네. 이 부분만을 이제 트랙터라고 부르고, 네. 앞에 있는 이게 이제 로더입니다. 로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게 이게 잔디깎기. 모어. 모어를 장착해서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어디다 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네. 이 트랙터의 밑바닥에 이렇게 네. 밑바닥에 모어를 붙여요. 그래서 트랙터가 지나가면서 잔디를 깎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이게 포크레인. 와, 이라고 완전 부르는데 멀티 저희는 아닌가요, 이건? 예, 저희는 백호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약간의 구덩이를 파거나 네. 뭐 이런 작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트로 사야
트랙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미국에 수출하기 위한 맞춤형이에요? 아니면 원래 있었던 거예요? 아, 미국형이라고 봐야 돼요. 예, 어. 미국 사람들 중에,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집에서 하는, 뭐, 취미로? 아메리칸 드림이라 해야 되나? 네. 그 사람들도 조그마한 텃밭을 가꾸고 싶어 하는데, 네. 그렇게 하려다 보니 이런 기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글로벌 시장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저는 이 기업들 중에서 좀 익숙한, 사실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아, 이쪽이 좀 살아날 것이다. 네. 라는 것 때문에, 뭐, 존 디어, 캐터필러, 이제 유명했고, 다른 기업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한국에서는 또 미츠비시나 구보타 얘기했고, 요즘 시장에서는 이렇게 또 상장돼 있는 국내 기업들도 뉴스가 많이 나와요. 네. 그래도 이제 미국 기준으로 이거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저 자료를 잠깐 준비를 했는데, 네. 글로벌리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어요. 한국에 잘 모르지만. 네. 그래도 어떤 분들은 많이 아시는 게 존디어는 아시더라고요. 사슴 로고. 그렇죠, 네. 그렇죠. 존디어는 아시는 게 골프장 가면 존디어가 있어요. 네. 잔디 깎고 뭐 이런 작업기들이 대부분 존디어 걸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존디어는 많이 아시고요. 다른 회사들도 뭐 영국, 독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유럽 쪽의 브랜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LS, 회사 LS 브랜드가 있고, 대동이 있고, 최근에 동양과 국제가 이제 합병을 해서 TIM이라는 브랜드로 새로 이제 나왔으니까 그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보면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이제 농기계 전체 시장 규모가 사실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 네네. 해외에서 이렇게 이끌어주고 있는 덕분인데, 와, 이게 콤바인, 트랙터, 180억 달러, 640억 달러. 와. 이제 표가 이제 100만 달러 기준으로 표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걸 원화로 좀 환산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2025년 정도 되면 이 규모, 전체 규모로 볼 때는 한 150조 원 정도 됩니다. 150조. 그 정도고, 이게 CAGR,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4% 이상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 안에서도 이제 트랙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정도 되니까 한 70조, 80조 정도 됩니다. 조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콤바인, 그리고 이런 기타 자급기들. 자급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도 좀 있어요. 구성이, 그래서 트랙터, 콤바인, 자급기. 이렇게 크게 시장이 나눠져 있고, 그게 전체가 한 150조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컴팩트급이 아시안, 미국 중심이고 또 유틸리티급이 유럽, 미국 시장 중심이다.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일부러 장표를 좀 만들었는데요.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소형, 중형, 뭐 대형 뭐 이렇게 나누듯이 트랙터도 마력으로 시장을 좀 구분을 하는데 보통 25마력, 30마력 언더 그쪽을 이제 서브 컴팩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30에서 한 50, 60 이 정도를 컴팩 트랙터 이렇게 부르고 60에서 100 사이를 유틸리티 트랙터. 그러니까 여러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전 세계 공통인가요, 그 범위?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불러요. 100마력, 150마력이 넘어가는 시장은 그러면 락크랍이라고 해서 일단 굉장히 넓은 뜰에서 직선으로 뭐 작업을 하는 그런 트랙터로 시장을 그렇게 세분화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품을 이제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고 국가도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한 100마력 언더의 시장이 굉장히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위에 100마력 조금 넘는 시장은 커지고 있는 시장인데 상대적으로 유럽을 넘어가면 유럽에는 작은 트랙터는 별로 쓰지 않아요. 100마력, 200마력, 300마력 트랙터를 쓰고 있어서 곡창지대가 크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쪽이 시장이 굉장히 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섞여 있는데 농장이 굉장히 큰 시장도 있지만 아까 말한 그 베이비 부머가 컴백을 하면서 집에서 조금 쓰려고 하는 트랙터 그건 또 서브 컴팩을 써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시장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그 옥수수 밭에서 길 잃어버리면 못 찾는다. 그렇죠. 못 찾습니다.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길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굶어 죽어요. 못 나와서. 근데 이제 옥수수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요즘 ESG나 막 그런 탄소 배출 뭐 관련한 그런 뭐랄까 천연 원자재 약간 대체 원자재 이런 것으로도 많이 이제 수요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또 들어가는 농기계도 자연스럽게 더
늘어날 수밖에 네, 없겠죠. 그렇죠. 예, 당연히 시장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기계는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시장이 움직이면 그 용도의 트랙터가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고 이게 약간 선행지수 개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위에 산업지수를 조금 볼 수 있고요. 이따 그런 말씀도 잠깐 드릴 건데 네. 미국 시장 중에 그 컴팩, 서브 컴팩의 트랙터의 선행지수는 주택지수예요. 아, 저희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신규 주택을 많이 지으면 네. 당연히 텃밭이 생기는 거고 네. 텃밭이 생기니까 조그만 트랙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규 주택 지수가 네. 저희 산업에서는 선행지수입니다. 네, 그걸 보면 좀 시장이 커지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뭐 배하면은 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뭐 발틱 그렇죠, 운임 그렇죠. 지수 뭐 이런 게 있고 뭐 원자재나 농산물 이런 거는 뭐 DBC ETF를 봐야 되나 아니면은 MO ETF를 봐야 되나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신규 주택 네. 요 부분을 이제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미국 시장의 작은 트랙터 시장은 그걸 많이 쳐다봐야 되고 이제 큰 트랙터 시장은 네. 그거하고 상관없는 곡물 가격이라든가 곡물 가격을 보고 공급을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네네. 수출이 지금 뭐 전쟁이 나서 그쪽으로 물건이 못 가고 있으니 그쵸. 그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트랙터를 더 구매를 하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종합적인 산업이라고 봐야 돼요. 한 지수만 반영되기보다도 글로벌판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이제 이슈들 생각해보면 그 수에즈 운하 사건도 뭐 있어서 물류 차질 막 있었던 그렇죠. 생각도 나고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뭐 말할 것도 없이 곡창지대의 타격 이런 차질 때문에 또 이제 곡물 가격이 또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뭐 옥수수랑 대두랑 이런 가격 흐름 어떻게 이제 보고 계시나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곡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옥수수, 대두 당연히 오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니까 공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왼쪽 표에 보시면 옥수수 가격은 뭐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고요. 대두도 이제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농기계 수요는 그러니까 구매력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구매력이 올라가면 가격도 올라갈 거고 그러면 회사는 수익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 뉴스가 나오면은 곡물에 투자하는 거는 좀 약간 어렵고 약간 이미 늦었을 수 있죠. 그럴 수도 그렇죠. 있지만은 트랙터로 이렇게 가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저희가 이 전 세계 농기계 시장 규모 이렇게 엄청나게 크다 하고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으로 이제 들어가 볼 텐데 사실은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팀장님 세대 때도 거의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 세대가 아니죠. 인력난이 이게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보시면은 다들 이렇게 어머님들, 할머니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저 사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진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게 밭농사입니다. 돈농사가 아니고 밭농사라서 트랙터가 지금 쓰이고는 있어요. 근데 뭔가를 심어야 되잖아요. 다 이렇게 꾸부정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허리 숙이시면서 어머니들이 진짜 그래서 다 허리가 구부러지셨나 봐요. 예전에는 무슨 이렇게 쿠션 같은 걸 허리에 붙여가지고 앉아서 하나 심고 옮겨서 심고 이제 이런 일을 많이 하셨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일단 기계가 나왔어요. 기계는 나왔는데 혁명이다 이거. 저게 완전 자동이 아니고 반자동 비슷하니까 저 아주머니들이 저기 기계 위에 앉으셔가지고 그걸 손으로 올려줘야 심어지는 거예요. 근데 허리나 이런 데는 좀 낫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고생스럽잖아요. 그렇죠. 아직 밭농사는 완전 기계화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기계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저거를 기계화를 완전 자동화를 하겠다.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 4차 산업 뭐 기술 도입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류애적인 사업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저렇게 함으로써 분명히 그 인력, 사람이 힘든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하나는 기계화를 하면 수확량도 올라가요. 그래서 농가 소득도 당연히 좋아질 거고 그래서 저 부분들은 진짜 우리 한국인 기업들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약간 지원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규모 잠깐 보시면 이게 농기계 중에 이제 트랙터의 시장 규모입니다. 보통 한 10,000대 정도 시장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서서히 성장하면서 2020년 지금 저 에스티메이트로 돼 있는데 네. 어쨌든 한 12,000대 이 정도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금액으로는 한 5,700억, 한 6천억 정도의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영향이 미쳐요. 이 시장도 당연히 그렇죠. 미치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회복을 시킬 거냐라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뭐 공익직불제라는 뭐 제도도 하나 만들었고 네. 농민이 되면 농민 수당도 조금 줘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아주 이제 최근 이야기인데 저 트랙터나 농기계들이 너무 오래돼서 그것들을 쓰는 게 위험하기도 하고 네. 또 약간 뭐 디젤 엔진을 쓰니까 공기가 좀 나빠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거를 폐차를 하면 네. 정부에서 폐차 지원금을 줍니다. 오. 그래서 새로운 기계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오. 그런 것도 좀 해서 한국 시장이 그래도 약간 긍정적으로 부담이 없으시겠어요,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니까. 예, 그렇죠. 그 부분이 약간 시장을 성장시키는 요인이 되고 네. 근데 반대로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지고 있고 사료비 네.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유류비도 당연히 비싸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건 또 시장을 약간 악화시키는 영향이 없잖아 있고. 국제유가가 지금은 약간 이제 완화되긴 했지만은 그 흐름까지도 같이 지켜봐야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한국 시장을 보고 있으면 글로벌판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낌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긍정적인 측면, 약간 부정적인 측면 이런 게 있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불확실해서 그렇죠. 우리가 공급을 못 해주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뭐 물론 이제 반도체라는 문제도 있고 하지만 트랙터를 이렇게 생산해서 네. 싣고 가야 되는데 네. 얘가 배가 이렇게 이제 그렇죠. 힘들어가지고 뭐 길에다 세워놔야 된다. 기다려도 얘가 안 예. 온다. 그렇던데요. 네네. 그래서 물류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지금 저희가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미국에 공급을 하는데 네. 컨테이너 수배를 잘 못해서 잘 네. 안 돼서 네. 더 수출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안보와도 직결되거든요. 네. 식량 안보. 식량 안보. 예, 이런 부분도 있어서 한국의 정부 차원에서 정책 차원에서도 굉장히 보호를 해야 되는 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와, 지금 그러면은 그 비싼 트랙터도 있고 저렴한 트랙터도 있고 이런데 그 기계화 현황도 한번 좀 궁금합니다. 그 저희 이제 CES에서 올해 초에 예. 존디어에서 완전 자율주행 농기계 나오면서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자율주행하는 그런 기술들이 뭐 애플이나 뭐 다른 데가 아니라 농기계 쪽에서 사실 먼저 나왔던 기술이었고 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이런 기계화 현황도 되게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기계화 관련돼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는 이따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일단 한국 시장의 농기계 기계화만 딱 그 이슈만 이야기를 하면 농사 중에 논농사는 거의 100% 됐다. 표에 보시면 거의 100% 기계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약간 진한 파란색 그 선을 보면 네. 그게 밭농사 기계화율이에요.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많이 나죠. 네. 많이 나서 50%, 60%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판매량 같은 경우는 저 그래프를 좀 보시면 검은색 그래프 있죠. 네. 그게 경운기인데, 경운기가 이게 판매 대수가 아니고 네. 현재 보유 현황이에요. 아직도 시장에는 그러니까 농촌에 가면 경운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는 하는데 그게 그렇죠. 사용이 되거나 이런 부분도 좀 떨어지고 있고, 네. 이 주황색 그래프가 트랙터인데 그것도 지금 서서히 이제 올라가고 있고, 비슷한 듯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요. 올라가고 얘는 있습니다. 떨어지고 네, 있고. 네. 그래서 이 그래프 전체로 의미하는 바는 여전히 벼농사는 기계화율이 굉장히 높게 돼 있는데 밭농사는 아직도 기계화율을 좀 할 산업의 분야가 남아 있다. 특히 한국. 왜 이쪽만 더 빨리 치고 나가고 이쪽은 좀 남겨지게 된 걸까요? 이게 있어요. 네. 트랙터 같은 경우는 작업기를 붙여야 되는데 네. 작업기를 붙이려면 어느 정도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개발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한국 시장 규모 자체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마늘이다. 네. 마늘 산업이 기계화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땅을 가는 건 똑같고 그다음에 마늘을 심어야 돼요.
그다음에 마늘이 자라면 그걸 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지금 다 사람 손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기계화는 돼 있는 네. 부분도 있는데, 근데 이걸 완전 자동화를 하려면 ROI를 따져야 되는데, 투자와 회수를 관점을 보면 시장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네. 기술 개발하는데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유럽이나 이쪽 시장을 가면, 거기는 시장 규모가 워낙 있으니까, 작업기를 만들기가 편하죠. 개발하기도 편하고. 네. 그래서 한국 시장에 작업기만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굉장히 영세해요. 그래서 아직, 반농사에, 특히 반농사에, 기계화가 좀 안 됐다, 덜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이게 사고 사례의 퍼센테이지를 좀 따져본 건데요. 네. 농작업 중에, 그다음에 농작업 관련 이동 중에, 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잖아요. 실은 이 사고의 가장 큰 주범은 경운기예요. 경운기로 농작업을 하고 이동을 하는 도중에 떨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농기계 쓰고 계시는 분들은 최신형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좀 해드려야겠네요. 안전하게. 경운기를 트랙터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경운기를 트랙터로 바꾸는데도 아까 좀 어느 정도 돈이 좀 들어가니까 네.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사실 한국에 이미 경운기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수입도 안 하니까 네. 결국은 이제 트랙터로 바뀌고 있는 시장이죠. 그러면 이제 시장 규모 변화 또 전망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네. 코로나 때문에 잠깐 이게 온 건 아니다. 쭉 갈 거다라고 보셨거든요. 네. 수치로 한번 말씀해 네. 주시죠. 수치를 보면 이게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AEM이라고 해서 미국 공식 자료입니다.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데 투휠 드라이브 팜 트랙터 이렇게 있는데 투휠 드라이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투휠 드라이브가 아니고요. 뒷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게 바퀴가 두 개가 붙었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포휠 드라이브를 투휠 드라이브를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한 3만 1,000대 정도 됐는데 올해까지 보면 한 3만 3,000대. 그래서 이게 성장률로 보면 한 5.1%씩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오, 아까는 뭐 4% 정도 나갔던 게 수치를 훨씬 더 뛰어넘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투휠 드라이브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고 네. 전체 다 더하면 완전히 큰 트랙터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까지 더하면 조금 뭐 5%가 4%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해요. 그 부분 어떤 산업이 5% 정도씩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산업은 거의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네. 그래서 미국 시장으로 보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 밑에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월별로 언제 트랙터가 제일 많이 판매가 되느냐라고 네. 보면 이건 한국하고도 비슷합니다. 네. 북반구 쪽에서 2월부터 4월, 5월 요때가 트랙터가 제일 많이 판매돼요. 그러면 그건 다시 말하면 요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약간 요 앞에 이제 이 전에 약간 추울 때. 그렇죠. 추울 때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이거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도 있고요. 꿀팁이에요. 오른쪽에 네. 농기계 및 건설 장비 재고 현황인데요. 네. 재고 현황의 뜻이 월 평균 판매를 분모로 가지고 네. 분자는 그런 그러니까 딜러들이 보유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를 표를 나타내는 건데 이 과거에는 4.2, 5.7, 2.5가 최근에는 딜러가 가지고 있는 재고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 말은 즉 소비자가 굉장히 많이 사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건이 계속 나간다는 거죠. 예, 사가고 있고 한국에서 공급을 할 수만 있으면 판매가 계속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죠. 우리가 항상 이런 지표 보고 얘기하면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그렇죠. 어쩌고 그 얘기 제일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해외에서 트랙터를 많이 들이다 보면은 아무리 뭐 존디어가 있다고 해도 한국의 수요가 높아지는데 그런 뱃길이 막히거나 약간 그런 차질이 있으면은 약간 이 재고 상황이 떨어질 때 바로 이렇게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 이야기니까 우리가 미국에 지금 공급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만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시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하거나 회사의 벌이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곡물 현황 잠깐 보시면 네.
3대 곡물이 다 그렇죠. 들어갔네요. 밀, 옥수수, 대두의 가격 자체가 네. 이 가장 최근 이야기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서 이 부분이 시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오른쪽에 그 신규 주택 지수, 네. 그거조차도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프가 뭐 1960년대부터 표를 좀 그려놓은 이유가 있긴 있는데, 네, 네. 어쨌든 2010년 대비해서 2020년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어서 네. 이 시장에 쓰고 있는 조그마한 트랙터들도 굉장히 커질 거다. 시장도 커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그림이 좀 재밌는 그림인데, 와, 무슨 비행기 같아요. 비행기 아니고 이 트랙터입니다. 이겁니다. 날개 같아요. 이 트랙터를 지금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아오. 네. 그래서 트랙터를 가지고 이 사람이 하비 파머가 지금 와.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꽤 깊이 파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왼쪽에 보면 이제 뭔가 수익 관점으로 잠깐 봤는데, 네. NCFI에서 net cash farm income이에요. 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냐 보면 와. 이 그래프가 나타내주는 그림이 가장 최근에 가장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뜻이고, 네. 그 오른쪽 그래프가 재밌어요. 네네. 이걸 이제 시장조사 데이터인데, 그러면 당신이 돈을 번 거를 가지고 어디다가 쓸래? 라고 물어보니 가장 많은 대답을 한, 복수 대답이에요. 가장 많이 대답한 사람들이 나 일단은 빚을 갚을게. 1번. 두 번째가 뭐냐면 purchasing machinery예요. 나 기계 새로 살게. 그러면 수요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저희는 공급을 할 거고, 그러면 시장은 커질 거고, 우리 한국의 농기계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전망이 좋죠.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CES가 올해 연초에 열리면서 네네. 사실 이 부분 신기술 이 부분에 제일 많이 관심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우리는 진짜 경운기 생각을 하는데 이 신기술 어느 정도까지 왔냐? 에그테크라고 요즘 하죠. 네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네.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요. 저 위에 있는 게 아까 글로벌 넘버원인 존디어. 네. 존디어가 CES 2002에서 혁신상 받은 그림인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트랙터가 뭐 그냥 굴러가나 보다 이게 아니고, 이게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트랙터 뒤에 약을 뿌리는 이제 스프레이어가 붙어 있어요. 이제 농약을 뿌리는 스프레이어가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이 넓은 폭을 그대로 약을 뿌리고 갔어요. 네.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앞에서 카메라 센서가 있어가지고 지나가면서 좌측 3번 스프레이어 밑에 있는 잡초가 있다를 센싱하면 디테일해. 거기에만 약을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약을 세이브할 수도 있고, 네. 환경 오염도 당연히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정밀 농업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수확량도 좋아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이라고 봐요. 아까 자율 작업, 그러니까 네. 직진성을 확보하는 거, 그다음에 사람이 안 타고 하는 거, 그거는 어느 정도 보편화가 됐다고 치면, 네. 지금은 드론을 띄워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 그러니까 드론이 떠서 한 바퀴 이렇게 보고 나면 어느 지역에 가장 뭐 병충해가 많고 어디 부분은 잡초가 많고를 센싱하고 나서 네. 그 맵을 가지고 이 트랙터가 지나가면 잡초 많은 데는 농약을 뿌리고, 네. 병충해 있는 데는 또 병충해 약을 뿌리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너무 스마트하다. 네네. 이 에그리테크라고 하면은 스마트팜, 실내 수직 농장, 자동차 로봇, 그리고 또 농업용 드론, 자율주행 그렇죠. 농기계. 예. 요거를 다 포함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저희 상상 이상의 시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자율주행 농기계 시장 전망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예. 자율 주행이에요. 자율 작업까지는 아니고 일단 네. 주행. 주행은 사람이 타지 않는 상태에서 직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데요. 시장 성장률이 아까 우리 시장 전체로 성장하는 건 한 4, 5% 정도 4, 5%. 되는데 네. 그 중에서의 자율 주행 농기계 시장 성장률은 10%가 넘어갑니다. 지금 한 13% 올라갔다 4% 이게 지금 약간 루틴하게 이렇게 좀 누워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은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없는 시장에서 새로운 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농슬라라는 얘기까지 그렇죠, 그렇죠. 나오나 봐요. 농술라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네. 이 이야기가. 이 흐름 때문에. 네네.
그러면 이 무인화 제품 기술도 사실은 네. 어디서도 사실 저도 사전 조사를 하려고 미리 이렇게 찾아봤는데 네. 그 어디서도 이 무인화 제품 기술에 대한 뭐 네. 흐름, 트렌드 이게 나온 게 없이 그렇죠. 저희가 전문만 여기 지금 레코딩을 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아, 무인화 트렌드는 실은 자동차가 앞서 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자동차보다는 트랙터, 특히 농업에서 쓰기가 굉장히 용이한 기술이에요. 뭐 돌발 상황도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에 페이브먼트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넓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인 기술은 이미 트랙터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벌써요? 예, 이미 반영이 돼서 실제 판매하고 있어요. 네. 판매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말고 자율작업을 하려면 네. 당연히 뭐 변속기 변화하는 건 당연한데 작업기를 컨트롤하는 자동화, 무인 자동화 이것까지 지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동차보다 조금 더 앞서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애플 테슬라보다도 빠르고 훨씬 더 네. 세부적으로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까지 더 이게 나아가게 되면은 엄청나겠네요. 네네. 그래서 트랙터만의 기술이 아니라 농업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드론이 떠서 네. 뭔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일단 드론이 먼저 사전 탐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트랙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작업기가 들어가서 정말 그 사람이 없어도 되는 네. 그 정도 수준이 지금 돼 있어요. 그 글로벌하게 시장을 보면 어떤 자율 작업 트랙터의 단계가 있는데 네. 보통 이제 4단계까지 가면 무인 네. 사람이 전혀 필요 없는 작업 단계로 이야기하는데 그 바로 전 단계가 그럼 포장지에서 여기서 제가 이제 말하는 포장지라는 거는 농사지를 저희는 포장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 포장지 안에서 사람은 타 있고 자율 작업을 하는데 장애물을 감지하는 기술, 그다음에 또 회피하는 기술, 거기가 이제 한 3단계 정도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2단계에서 3단계 중간쯤에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코앞이네요. 네, 거의 다 와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이게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만들어서 시판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 정말 빠르고 기술력에서만큼은 세계적이네요, 진짜. 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재밌는 이 카피가 있는데 네. 지켜보기만 하세요. 트랙터가 그냥 대신해드립니다. 든든해. 네. 그리고 또 오른쪽에 이것도 좋은 기능인데 네. 원격으로 관제합니다. 와. 네, 아이트랙터라 그래서 트랙터가 고장이 났다, 고장이 날 것 같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 뭐 몇 시간 운행했습니다, 기름이 어느 정도 소모됐습니다, 뭐가 어떤 걸 정비하세요, 뭐 이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 기능도 들어 있어서요. 이게 그러면 자율주행, 자율작업 트랙터의 끝판왕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생산량 올라가고 작업량 줄어들고 네. 스마트 해가지고 이제 내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 진행 약간 상황까지도 이렇게 해주고. 네, 실시간으로. 그 밑에 그림이 되게 재밌어요. 네. 지금 트랙터 안에는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 앞에 사람 한 명 서 있죠. 네. 작업을 하다가 저 친구를 인식을 하고 나면 트랙터가 멈추는 네, 그런 기능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이렇게 갈고 있는. 그렇죠. 뒤에 로터리가 있어가지고 땅을 이렇게 갈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 손 뗐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손 안 불고 코 풀기 가능하는 실화네요, 실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스마트 농업의 끝판왕은 뭐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자율 작업 트랙터도 있지만 트랙터가 군집 주행도 합니다. 여러 트랙터가 한 번에 군집 주행을 하는 거. 그다음에 그런 정보들을 클라우드에 올려주고. 너무 멋있어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트랙터가 작업을 한 다음에 뭐 씨를 뿌리고 나서 콤바인이 가서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정보가 콤바인에 정보가 넘어가면 콤바인도 사람이 필요 없이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그거를 우리 디바이스 핸드폰으로 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데이터 수집까지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농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점에 약을 뿌리세요라고 알려주고 네. 적절한 시점에 수확을 하세요라고 알려주고 뭐 트랙터를 관리를 어떻게 해라. 이제 이런 단계까지 가는 게
최종 농 경영까지 가는 네. 그 단계가 어떻게 보면 스마트 농업의 끝판왕이라고 보는 거죠. 와, 이렇게 클라우드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자료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뭐 이항기 트랙터, 군집주행, 콤바인, 와, 큰 그림으로 보는데 결국에는 사람이 그 스마트폰 하나로 이걸 그렇죠. 다 접한다는 네, 거죠? 네. 와. 그러니까 농업, 농기계 그러면 예전 아까 처음 네. 시작할 때 이 호미, 뭐 경운기 이런 이야기 했는데 실은 그거는 현재는 찾아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네.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AI가 들어가서 네. 거기까지 이미 발전이 돼 있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이거 엄청난 경쟁력이네요. 국가적인 경쟁력이네요. 와, 그러면 이 K 농기계 업체 전망까지 이제 좀 마지막으로 알아봐야 될 텐데, 네. 지금 뭐, 사실은 이쪽 분야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네. 또 해외에서도 한국 트랙터 어디까지 열풍이 이어질 네, 것인가에 네, 대한 네. 부분에 관심이 예. 많습니다. 예. 2020년 대비해서 2021년 판으로 보면 성장률이 43% 성장했어요. 40%요? 그렇죠. 40% 정도. 아, 그러면 금액으로 보면 우리가 수출로만 따지면 한 15억 불 정도 했는데 그중에 트랙터가 한 10억 불 정도 돼요. 그리고 시장으로는 미국에 거의 한 70% 정도, 70% 이상 북미 시장에다 수출을 했습니다. 효자 트랙터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뭐 꼭 미국만이 아니라 당연히 저희 회사는 이제 브라질도 있고 중국도 있지만 다른 시장도 분명히 남아있는 시장들이 있어서 K농기계 업계에는 시장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브라질에는 커피, 네. 그리고 오렌지, 예, 담배 농장도 있고요. 담배 농장. 네. 네. 커피 같은 경우는 작은 트랙터를 쓰고 네. 오렌지 농장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조금 더 큰 트랙터를 써요. 제가 가서 오렌지도 봤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담배 농장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트랙터를 써요. 규모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가요? 마력을 따지면 한 150마력 정도니까, 아까 우리 이렇게 세그먼트를 나누면, 네. 락크럽 트랙터라고 그래서, 제일 큰 녀석? 제일 큰 녀석이 담배 농장 이런 데서 쓰이고요. 그래서 그 시장이 아직 우리한테는 많이 남아있는 시장이에요. 네. 재밌는 거는, 네. 브라질에는 일본 트랙터가 아직 못 들어갔어요. 왜요? 이게 약간 뭐 정치적인 게 있었는지 아니면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사람들의 이 조심성? 네. 그러니까 브라질 시장에 낙킹하고 이런 조사를 하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보다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LS 브랜드만 지금 들어가 있는 시장이 브라질 시장이에요. 굉장히 가능성이 큰 시장입니다. 팀장님 브라질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시지 않았나요? 네. 제가 브라질 너무 자주 가가지고요. 자주 갔는데, 네. 브라질 가기가 너무 힘들고 멀고, 몇 시간 걸려요? 도어 도어로 30시간 걸려요. 네. 네. 30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네. 그런 시장이어서 굉장히 네. 거리감도 있지만, 제가 가본 브라질은 굉장히 가능성이 큰 시장이더라. 물론 이제 정치적인 거나 어떤 환율이라든가 이런 리스크는 있지만, 시장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우리한테는 적합한 시장이기도 해요. 우리 기계가 쓰기에 적합한 시장. 네, 그래서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중국은 주로 또 어떤 것들에 쓰이나요? 중국은 목화나 면화를 하고 있는 그 네. 쪽이 하나 있고요. 그거 되게 따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손으로 따기가 너무 기술이. 힘드니까 네. 그거를 이제 따는 작업기가 붙어 있는 트랙터가 있고 또 동북삼성이라 그래서 하얼빈이나 이쪽 네. 그쪽은 쌀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 트랙터가 쌀농사에 적합하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들어가서 또 시장을 먹고 있죠. 중국 사람들도 중국 트랙터 안 쓰고 꼼꼼하게 좋은 장구장 없는 한국 거 쓰고 네. 어쩔 수 없이 한국 게 좋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수출 실적을 보시면 최근에 2021년, 22년 올라가면서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됐거든요. 네. 정점을 찍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제가 빨간색으로 좀 표시했는데 이게 좀 빠진 이유는 이게 부품의 수급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반도체 포함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일시적으로 좀 빠졌다고 보고 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그럼 우리가 예. 신규 자동차가 어려우면 중고차에 눈 돌리듯이 약간 이것도 새로운 트랙터가 있지만은 중고 트랙터에도 약간 관심을 또 가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저도 그 생각은 해요. 중고 트랙터를 많이 쓰면 사실 네. 신품을 팔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게 또 너무, 저희가 라이프 사이클 한 8년 정도 보거든요. 트랙터 8년 정도 쓰면 그다음부터는 교체를 많이 합니다. 네. 할 수밖에 없고. 네. 이게, 고장이 안 날 수가 없어요. 트랙터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작업을 한다 보니까. 그러면 라이프 사이클이 8년 끝나면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네. 그 시장에 한국 기계가 굉장히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한국 시장은 약간의 정체된 시장이에요. 아까 10,000대 정도, 12,000 정도 시장인데, 그렇지만, 새로운 기능, 뭐 자율 작업이 됐던 이런 기능이 들어가서 효율과 편의성이 높은 그런 기계를, 판매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컴팩 이하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뭐 타겟이 하비파머라는 또 새로운 고객들이 존재하고요. 글로벌리 보면 곡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트랙터의 구매력이, 구매를 하고 싶어 하는 그 구매력이 또 높아지고 있고. 유리비도 낮아져서 또 좋고.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ICT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접목한 농기계는 당연히 기술 우위로, 어떻게 보면 한국 농기계가 호평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 산업적인 거, 그다음에 뭐 지리적인 거, 뭐 등등, 고객적인 거 이런 걸 다 봤을 때 앞으로 우리 농기계 시장은 좀 커질 것이고 또 한국 농기계를 생산하는 업체의 전망은 굉장히 좋다.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네요. 네. 네, 오늘 그 LS 엠트론 트랙터 사업부의 박성환 팀장님과 함께 뭐 시장에서의 이야기, 뭐 기술의 발전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국내외로 한번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시장도 커지고, 네. 환경도 좋고, 다 좋은데, 아직 특히 저는 이제, 뭐 제가 한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특히 한국의 밭작업을 기계화하는 게 숙제로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은 업계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실은 정부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지원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이 해결되면 굉장히 한국의 그 식량 안보도 당연히 해결될 거고 그 기술을 가지고 또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으니 이게 업계만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시장 자체가 작으니까.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인 지원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뭔가 진짜 사명감이 처음부터 끝까지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K 농기계 K 트랙터 저도 진심으로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